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텝 H입니다. 스텝 H, C 언어의 주요 함수 사용하기. C 프로그램에서는 기본적으로 메인 함수에서 모든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고 메인 함수에서 끝이 나죠. 하지만 프로그램에서 처리하는 모든 작업을 메인 함수에서 다 처리하는 것은 번거롭고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직접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번 단계에서는 C 프로그램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써보려고 합니다. 자주 사용되는 함수들, 그 중에 첫 번째 수학 관련된 함수입니다. 수학 계산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함수인데 이런 함수들이에요. 절대값을 알아내는 함수, 그리고 이제 천정값, 바닥값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x보다 크거나 작은 정수값, 그러니까 실수값을 주었을 때 이 실수값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값 또는 작거나 같은 정수값, 또 2의 x승, x의 y승, 이런 또 로그값, 제곱근 이런 거 계산하는 함수들이에요. 수학 관련된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math.h를 헤더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프로그램에서 stdio.h를 우리가 include 하는 거는 그동안에 계속 해왔죠. 자, include math.h. 자, 이렇게 하면 이제부터 수학 관련된 함수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1부터 20까지 숫자들의 제곱근을 구하는 구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실행 한번 시켜 볼게요. 자, 1부터 20까지의 제곱근입니다. 자, 그러면 i라는 변수가 있으니까 i 변수를 선언하고, 자, 이 프로그램을 잠깐 보면 1부터 20까지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어떤 수의, 즉 i의 제곱근은 sqrt라는 함수예요. 즉 sqrt라는 함수는 괄호 안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로 숫자를 하나 줍니다. i라는 숫자를 주는데 이 i는 인트형이잖아요. 또 인트형이기 때문에 이 sqrt에는 괄호 안에 더블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더블형으로 바꿔주는 기능이 바로 이 캐스팅 한다 그러거든요. 더블이라는 타입으로 i를 잠깐 바꿔서 sqrt에다가 주면, 그러면 i의 제곱근 값이 나오게 됩니다. 1부터 20까지의 제곱근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 자, 이렇게 실행됩니다. 1의 제곱근은 1.000. 여기서 소수점 밑에 자리가 세 자리까지 표현하라고 %.3f라고 넣습니다. 소수점 밑에를 길이를 제한하는 거죠. 0.3f. 그래서 1의 제곱근부터 20의 제곱근까지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으로 수학함수 sqrt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절대값을 구하는 함수인 fabs, 절대치, absolute value를 구하는 겁니다. fabs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10개의 숫자를 입력받은 후에 이 숫자들 중에 절대값이 가장 큰 숫자를 찾아서 출력하는 프로그램. 자, 10개의 숫자를 입력받은 후에 가장 절대값이 큰 수. 자,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자,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직접 만들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10개의 숫자를 입력받은 후에 이 숫자들 중에
절대값이 가장 큰 수를 찾아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10개의 숫자, 즉 1번 10개의 숫자를 입력받는다. 그 다음에 2번 절대값이 가장 큰 수를 찾는다. 그리고 출력한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10개 숫자를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FABS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거든요. 자, 이 FABS는 실수형 숫자를 그 실수형으로 파라미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설명을 보면 FABS 더블 X, 그러면 X 값의 절대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떼서 절대값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서 플로트 넘버, 자, 10개를 선언을 하고 출발을 할게요. 10개의 숫자를 입력받는다. 그러면 for i는 0, i가 10, 그 다음에 i는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printf %d 번째 수는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scanf, 자, %f로 입력을 받습니다. 넘버 i를, 물론 앞에 &% 붙여줘야죠. 자, 10개를 입력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절대값이 가장 큰 수를 찾는 거야. 절대값. 자, 그러면 플로트, 자, 맥스를 찾는 겁니다. 맥스. 그러면 이때 맥스는 초기값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절대값의 가장 작은 거니까 0이 가장 작은 거겠죠. 절대값에서 가장 작은 수. 그래야 큰 수를 찾으니까. 자, 그러면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를 찾습니다. 반복을 하면서, 자, 반복을 하면서 찾습니다. 자, 가장 큰 수 어떻게 찾아요? if 새로운 맥스가 나오면, 즉 현재 맥스보다 더 큰 FABS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해서 넘버 i번째가, 넘버 i번째의 절대값이 맥스, 요 맥스가 현재 절대값이 가장 큰 수를 찾기 위해서 현재까지 가장 큰 절대값이거든요. 이 절대값보다 더 큰 절대값을 갖는 수가 나온다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맥스는 넘버 i.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FABS로, 자, FABS 넘버 i.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새로운 맥스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출력한다. 그러면 printf 맥스는 %d, 맥스. 자, 가장 절대값이 큰 그 절대값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선언을 해야 되겠죠. i는 정수입니다. int i. 자,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i가 몇 번째 수인지 i를 안 했죠. 자, i 플러스 1. 다시 첫 번째 수는, 자, 10, 마이너스 20, 3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60, 70, 마이너스 80, 90. 자, 이렇게 되면 절대값이 가장 큰 수는 마이너스 99. 이렇게 하면 이 중에서 마이너스 99가 절대값이 제일 크겠죠.
자, 그러면 max는 1. 자, 뭐가 문제죠? max는 0을 집어넣고요. 자, 이 중에서 max가 %f죠. %f로 출력을 해야 되죠. 1f 이렇게 할까요? 자, max 타입을 맞춰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수는 10, -20, -30, -40, 50, 60, 70, 80, -99. 자, 그 다음에 77. 그러면 -99가 제일 크겠죠. 이렇게 해서 max는 -99의 절대값인 99.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절대값이 가장 큰 수는 -99지 99.0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절대값이 가장 큰 수 그 자체를 계산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러면 방법은 뭐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좀 쉽게 가려면 max의 ABS, 자, 이렇게 해서 max의 ABS를 넘버 i의 FABS에서 두 개의 절대치를 비교를 해가지고 맞게 되면 절대치가 아닌 넘버 i를 보관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언제든지 비교할 때는 max의 FABS를 비교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바꿔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수는 자, 10 소점을 좀 넣어볼까요? 10.1 마이너스 22.3 뭐 이렇게 99.9 마이너스 88.1 마이너스 뭐 200 그다음에 30.3 55.5 마이너스 77.7. 자,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이 중에서 절대값이 가장 큰 수는 마이너스 200이겠죠. 자, 그러면 max는 마이너스 200.0.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절대값이 큰 수를 찾는 방법을 풀어봤습니다. 워크북에서는 어떻게 풀겠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FABS하고 맥스 인덱스를 따져보는 방식으로 인덱스만 보관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 방금 푼 거랑 조금 다르게 풀었죠. 자, 어떻게 풀더라도 가장 큰 수를 실제로 맥스에다가 우리가 푼 것처럼 맥스에다가 넘버 i를 넣든지 아니면 맥스 인덱스를 찾는 걸로 해서 i라는 인덱스를 보관을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랜드라는 함수입니다. 랜드. 자, 랜드는 임의의 숫자를 만들어내는 랜덤 관련 함수입니다. 이 랜드를 사용하면 0부터 2의 31승 사이의 정수값을 임의로 만들어냅니다. 정수값을 임의로 만들어내는데 이때 랜덤과 관련된 함수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stdlib.h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입니다. time.h 이 두 개의 헤더 파일을 사용을 해야 돼요. 요거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즉, 자, 이제는 매스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이 두 개를 사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랜덤을 지금부터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랜덤을 사용할 때 함수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srand, 랜드 두 개예요. 그래서 반드시 srand time 제로를 먼저 실행을 시키고 랜드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규칙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로또 복권을 1부터 45까지 숫자 6개로 이루어져 있는 그 로또 복권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6개의 숫자를 임의로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1부터
45까지의 숫자를 임의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랜덤을 위해서 자, int num 랜덤 먼저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자, printf 자, number %d 자, 이렇게 해서 num을 찍을게요. 근데 이때 num은 rand 자, 이렇게 해서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나 보세요. 넘버는 이런 숫자가 나오죠.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하는데 자, 똑같은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즉 랜덤 숫자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이 랜드만으로는 랜덤 숫자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srand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자, 이렇게 srand time 0라는 거를 실행을 하면 이거를 이제 랜덤 함수 섞기 자, 랜덤수 섞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실행을 시켜볼게요. 이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또 이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나올 때마다 실행을 할 때마다 순서 그 실행되는 숫자가 임의의 숫자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숫자들이 너무 숫자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숫자가 예를 들어서 로또 번호처럼 1부터 45까지에 해당되는 숫자만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랜드에 나누기 45 그래서 나머지 연산을 사용하면 이 나머지 연산은 45로 나눈 나머지는 0부터 44잖아요. 0에서 44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더하기 1을 하면 그러면 이 숫자는 1에서 45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뒤에 나오는 랜드를 나머지 뒤에 나오는 숫자 45는 전체 개수 랜덤 수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플러스 1은 시작하는 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부터 45까지 숫자 중에 한 개의 숫자가 임의로 나오게 되겠죠. 로또 번호는 6개거든요. 1부터 45까지의 숫자, 이 num이 6개가 나오게 되면 됩니다. for i는 0, i가 6, i 플러스 플러스. 그래서 이 부분이 6개가 나오게끔. 자, %d 넘버. 그래서 i 플러스 1 그러면은 이제 1, 2, 3, 4, 5, 6번 넘버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i도 선언을 하고요. 자, 이러면 6개의 번호 1부터 45 사이에 임의의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실행을 할 때마다 숫자가 6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보면 아는 것처럼 두 번째 숫자와 여섯 번째 숫자가 지금 똑같이 14예요. 이런 현상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랜덤 수니까 랜덤하게 출력을 하니까 똑같은 숫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 다시 워커북을 보면 이렇게 6번을 반복을 하면서 랜드 나머지 45 더하기 1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럼 이 똑같은 숫자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직접 실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를 사용해서 풀어볼 만한 문제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볼게요. 1번 숫자를 맞추기. 1부터 100 사이에 임의의 숫자를 만들어요. 컴퓨터에게 랜덤 숫자
사용해서 1부터 100 사이의 숫자를 임의로 만듭니다. 그리고 사용자에게 이 숫자를 맞춰보라 하는 거예요. 그 사용자가 제시한 숫자보다 큰지 작은지만 알려주면서 계속 맞출 때까지 그 몇 번 만에 맞춰오는지를 출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컴퓨터가 뭐라고 숫자를 하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맞춰보라고 합니다. 1부터 100까지 숫자를 맞춰보세요. 50, 좀 더 작습니다. 그럼 25, 좀 더 큽니다. 그래서 크냐 작으냐를 계속 따져서 결국은 35를 맞추는 데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7번 만에 숫자를 맞춥니다. 이렇게 임의의 숫자를 맞추는 문제를 내보는 거, 실행을 시켜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중복되지 않는 로또 번호. 우리가 조금 전에 로또 번호 6개를 만들었을 때 랜덤하게 6번을 돌렸지만 중복되는 숫자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중복되는 숫자가 없게끔 6개를 만드는 거예요. 아까랑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기억납니까? 10개의 숫자를 입력을 받을 때 이미 입력받은 숫자와 동일한 숫자가 들어오면 중복된다고 하면서 다시 입력받아서 10개가 중복되지 않게 입력받게 했던 그 문제 기억납니까? 그 문제를 응용해서 컴퓨터에게 임의의 숫자 6개를 만들면서 중복되면 다시 만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절대로 중복되지 않는 숫자로 1부터 45까지 6개의 숫자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또 만들겠습니까? 그러면 1, 2, yes, no를 따져서 계속 만들다가 이제 그만 만들고 싶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자, 요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중복되지 않는 숫자를 만들어내는 것과 랜덤하게 로또 번호를 만들어내는 것 두 개의 응용 문제로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로또 번호 당첨하기, 당첨 확인하기. 이번에는 사용자로부터 6개의 숫자를 입력을 받고요.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컴퓨터가 또 임의의 로또 번호를 만들어요. 이 두 개를 서로 비교해서 몇 개가 일치하는지를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에서 만든 임의의 로또 번호는 방금 2번 문제처럼 중복되는 번호가 없이 만들어야 되고요. 사용자가 6개 입력을 해도 이때도 역시 중복되는 번호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처리를 해서 프로그램에서 만든 임의의 로또 번호와 사용자가 만든 임의의 로또 번호가 몇 개가 일치하는지를 찾아서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자, 사용자가 입력받는 과정이에요. 사용자가 입력받는 과정. 같은 번호로 입력하면 잘못 입력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호가 들어올 때까지. 그리고 1부터 45가 아닌 수가 들어오면 역시 또 잘못 입력한 겁니다. 사용자의 입력 번호를 찾아서 10, 22, 35, 41, 28, 6 이렇게 6개를 입력을 하고요. 컴퓨터가 임의의 6개 숫자를 중복되지 않는 번호를 만들어서 당첨 번호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가 만들어낸 6개의 숫자와 사용자가 입력한 6개의 숫자 중에서 일치하는 번호가 자, 몇 개죠? 지금 6이 똑같고요. 41이 똑같아서 2개가 일치합니다. 이렇게 풀어보는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요. 가위바위보 게임이에요. 컴퓨터하고 사용자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 거예요. 자, 랜덤으로 가위바위보 중에 컴퓨터가 낼 숫자를 하나 만들어요. 1, 2, 3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사용자한테 1, 2, 3 중에 하나를 숫자를 입력을 받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컴퓨터를 이겼으면 또 컴퓨터가 사용자를 이겼으면 아니면 둘이 똑같은 걸 내서 비겼으면 그래서 컴퓨터와 사용자의 승패 비긴 것을 카운팅을 하는 겁니다. 사용자가 1, 2, 3 대신에 0을 입력을 하면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컴퓨터가 몇 번 이겼고 사용자가 몇 번 이겼고 몇 번 비겼는지를 카운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가위바위보를 입력하세요. 1. 그러면 컴퓨터는 볼을 낸 거. 네, 이게 랜덤이에요. 그러면 사용자가 낸 가위와 컴퓨터가 낸 볼을 가지고 사용자 승, 비김
컴퓨터 승. 그래서 결국 나중에 컴퓨터는 한 번 이기고 4번 지고 3번 비겼다. 사용자는 4번 이기고 한 번 졌고 3번 비겼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5번째 문제입니다. 슬롯머신 만들기. 간단한 슬롯머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 슬롯머신 땡기면 똑같은 그림 찾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숫자입니다. 또 숫자 3개를 임의로 만들어요. 1부터 9까지 숫자 3개 임의로 만들어서 3개가 똑같으면 코인 4개가 상금으로 주고요. 2개가 같으면 코인 2개를 더해줍니다. 나머지는 똑같은 숫자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그냥 코인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이 진행될 때마다 코인이 하나씩 없어지는데 상금으로 몇 개를 받느냐에 따라서 게임이 진행되는 거죠. 처음에 5개를 갖고 출발합니다. 출발했는데 첫 번째 게임 겹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러면 하나가 날아가요. 그럼 4개가 남죠. 자, 여기서도 역시 겹치는 게 없어요. 3개가 남았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2개가 남았습니다. 1개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숫자 2개 일치했죠. 그러면 코인 2개가 증정이 되면서 이제 코인이 하나도 없어졌다가 2개가 증정되면서 이제 다시 2개가 생겼죠. 자, 또 2개가 일치했습니다. 다시 2개 증정하면서 코인이 3개가 됐습니다. 2개가 되고 1개가 되고 이제 더 이상 없는 코인이 0이 되면 게임이 자동으로 끝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게임이 진행이 되는 슬롯머신 게임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6번째 문제는요. math 수학 함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2에서 9까지 숫자 5개를 입력을 받아요. 그리고 얘를 배열해서 합니다. 넘버 5 요 안에다가 저장을 해요. 그리고선 요 숫자를 사용해서 파워밸류라는 2차원 배열을 만들어요. 5x5짜리 배열을 만들어 가지고요. 2차원 배열 안에다가 숫자를 집어넣는데 A의 비승, 이때 임의의 숫자, 이 5개 중에서 임의의 숫자 A와 B를 선택을 하는데 이 A와 B를 순서대로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 3, 4, 5, 6을 가지고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 2의 6승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3의 2승, 3의 4승, 3의 5승, 3의 6승. 그래서 임의의 두수 A, B로 만들 수 있는 A의 B승의 값들을 25개의 배열 안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25개가 아니라 같은 수는 A와 B는 같은 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은 수가 아닌 수, 즉 임의의 숫자 2개를 끄집어내기 때문에 같은 수를 끄집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2, 3, 4, 5, 6을 입력한 경우에 어떤 수의 다른 제곱수를 따졌을 때 가장 작은 수는 2의 3승이고요. 가장 큰 수는 5의 6승이 됩니다. 이 숫자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입력한 5개의 숫자 중에 2개의 숫자를 끄집어내서 제곱수를 만들었을 때 가장 큰 수는 5의 6승, 가장 작은 수는 2의 3승. 예를 들어서 5, 6, 7, 8, 9라고 하면 8의 9승이 제일 크고 6의 5승이 가장 적다. 어떤 숫자가 들어오더라도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제곱수로 찾아내라는 겁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바로 power라는 함수예요. POW라는 함수입니다. POW 함수 어떻게 사용되는지 위에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번은 표준 편차 구하는 문제예요. 1부터 100 사이의 숫자 10개를 입력을 받아요. 입력을 받아서 배열에 저장한 후에 합계와 평균을 구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겠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구하는데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냐면 SQRT와 POW 파워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평균 숫자와 여기서 구한 평균의 차이 값의 제곱을 제곱근으로 루트로 씌우는 거예요. 제곱해서 제곱수 10개를 구한 다음에 이것의 평균을 구하고
다시 제곱근을 씌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표준 편차 구하는 방식입니다. 숫자를 10개로 입력을 받으면 이 10개 입력받은 숫자를 통해서 평균, 총합과 평균을 구하고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해서 분산의 제곱근을 표준 편차로 표시하는 겁니다. 자, H에는 H 두 번째 스텝이 있습니다. 함수 중에 자주 사용하는 함수 중에 문자열 함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자열 함수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만들어 본 프로그램에서는 printf, scanf를 사용을 해가지고 입력을 받았죠. 입력 받을 때 scanf, 출력할 때 printf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자열을 입출력을 할 때 역시 scanf, printf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문자의 배열이에요. 문자의 배열. 자, 이대로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요것들은 이제 필요 없고요. str이라는 배열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입력하세요. 그러면 %s로 입력을 받는데 이때 중요한 거 여기에다가 %를 붙이지 않는다는 거죠. 배열은 문자열의 경우 %s로 받는 경우에는 그냥 배열 이름만 사용합니다. %s, %를 안 붙여요. 그리고 %s로 출력을 합니다. str을. 자, 실행을 해보면 이름을 입력하세요. 그러면 킴. 그럼 입력하신 이름은 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scanf로 %s를 받을 때, 자, 한번 보세요. 여기다가 광킴. 자, 그러면 입력하신 이름은 광입니다. 빈칸 앞에 있는 문자열만 인식을 합니다. 나머지는 이 str에 들어가지 않아요. 요게 scanf로 문자를 입력을 받을 때의 한계점입니다. 어쨌든 printf, scanf를 쓰는데 문자열 전용 입출력 함수가 있어요. getS, putS라는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풀면 어떻게 되는지를 똑같이 해볼게요. 자, str 문자열 이렇게 하는 거 대신에 자, 이번에는 이렇게 이거를 씁니다. getS를 통해서 입력을 받고 putS를 통해서 출력을 하는 거죠. 자, 똑같이 킴. 그러면 입력하신 이름은 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킴하고 엔터를 쳤을 때 이 엔터까지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 버립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엔 광킴 이렇게 하면 입력하신 이름은 광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getS는 입력해서 엔터를 칠 때까지 모든 문자열이 그대로 들어간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getS를 써서 문자열 입력을 받을 것인지 scanf를 써서 입력을 받을 것인지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개를 혼용해서 쓰는 것은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문자열을 사용하는 함수들, 문자열과 관련된 함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내용들은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중에서 몇 개의 함수만 볼게요. strcpy, string copy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복사하는 거고요. string encopy, 얘는 문자열을 특정한 길이만큼만 복사해라. 그 다음에 strlength, strL에는 문자열의 길이를 가지고 오는 거고요. 그리고 strcmp, string compare라고 얘기합니다. string compare는 두 개의 문자열의 내용이 동일한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열 함수들을 사용을 할 때에는 string.h를 include 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자, string.h를 include를 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문자열 두 개를 입력을 받아서 동일한 문자열인지 비교해서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는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복사를 해서 실제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그대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자열은 바나나, 두 번째 문자열은 애플. 그런데 먼저 복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str 카피로 복사를 해서 첫 번째 문자열과 두 번째 문자열인데 자 여기에서 두 번째 문자열, 첫 번째 문자열 어디서 어디로 복사되는지를 보세요. 스트링 1은 바나나고요. 스트링 2는 애플입니다. 그런데 스트링 1과 스트링 2가 어떻게 됐냐면 str1이 어디로 복사되냐면 str2로 복사가 된 거예요. 즉 str2의 내용이 str1과 똑같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바나나가 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하는 거고요. 자, 복사하는 거 말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은 자, 이번엔 비교하기. 자, 그래서 어떻게 비교하느냐? if str compare 스트링 컴페어입니다. str1과 str2가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이 두 개 비교한 값이 0이면 그러면 printf 똑같습니다. else printf 같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트링 컴페어를 사용합니다. 스트링 컴페어 str1과 str2를 파라미터로 넘겨줘서 그 리턴 값이 0이면 그러면 같다. 0이 아니면 같지 않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문자열, 두 번째 문자열이 비교했을 때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비교하기 전에 두 개를 똑같이 카피를 해버렸습니다. 복사를 했어요. 그리고 비교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달랐지만 비교하기 전에 카피를 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나옵니다. 이렇게 스트링 컴페어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행할 수 있죠. 첫 번째 문자열, 두 번째 문자열을 자, 입력을 한번 직접 받아볼게요. 입력을 자, 이 실행하는 내용처럼 입력을 직접 받아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자열은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scanf로 받으면 되죠. scanf로 %s로 입력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받고요. 두 번째 문자열 역시 똑같이 scanf로 이렇게 입력을 받습니다. 자, 카피하지 말고 그냥 비교만 할게요. 첫 번째 문자열 자, 여기 역시 미리 집어넣지 않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자열, 두 번째 문자열을 입력을 받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자열은 뭐 애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자열은 오렌지. 그러면 비교하기 같지 않습니다. 자, 똑같이 넣어볼게요. 자, 애플 그러면 똑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자열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복사하는 거는 조금 전에 우리가 봤죠. 복사하기. 그래서 두 개를 복사해서 넣습니다. 그러면 문자열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데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사용자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받아서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 그 다음에 네임, 아이디, 암호, 이름 세 개를 문자열로 입력을 받아요. 그런데 반드시 암호로 입력받을 때 글자가 세 글자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출력할 때는 암호는 세 번째 글자부터는 별로 바꿔서 표시를 한다.
이 두 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즉 실행하는 모습을 볼게요.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아이디 입력하고요. 암호를 입력하세요. 그런데 암호가 세 글자가 안 되면 세 글자 이상으로 다시 입력하세요. 다시 입력을 받아야 돼요. 세 글자 이상이 될 때까지. 그리고 이름은 입력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화면에 입력받은 내용을 출력을 하는데 이때 사용자 암호는 세 번째 글자부터는 별로 1, 2, 3, 4에서 세 번째부터는 3, 4 대신에 별 이렇게 찍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출력하는 내용으로 문자를 만들어 다뤄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직접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함수 만드는 방법을 다음 시간부터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